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즘 하늘이 참 맑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공포 속에 있지만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속 그 불행 속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교무님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활동 범위도 많이 축소되었죠. 저도 한 몇 달간 대중교통을 거의 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동할 일이 있으면 자가 봉고차를 타고 다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교당에 봉고차가 있어서 너무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집에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가지고 이용하지 않나. 그래서 도로에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는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코로나 확진자와의 직접 접촉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접촉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차 접촉자와 함께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1차 접촉자가 확진자가 접촉한 이후에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오기까지 저는 몹시 공포와 두려움, 그러한 시간들을 잠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교도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종교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의 주변,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전의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의 변화로 급속하게 바뀌게 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많이 그 강사의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말하고 사회의 변화를 말하고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개인,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고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종사님의 개교 표어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 강사가 이 물질이 개벽되고 있으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과학 발달이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병원이나 공공시설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를 주문하는 냉장고가 생겨 있대요. 이제 그것이 곧 우리 가까운 곳으로 이제 올 거라고 합니다. 단순한 예지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어떤 과학 발달의 결과물들이 우리들의 저의 생활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이 되면 물질의 개벽이면서 물질 문명의 발달이 확연해졌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물질의 개벽은 육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운영할, 물질을 사용할 주체인 우리는,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죠. 정신이 바로 서야 이런 혼돈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이기주의, 다툼, 폭력, 관망, 우울, 자포자기 이런 현상들 속에서 아니면 걱정만 하고 있든지 저는 저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의 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혼돈의 시대에서 그 혼돈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질서의 양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혼돈이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혼돈일수록 그 안에는 많은 질서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겨울에 음이 성할 때죠. 음이 성할 때 그 안에 양의 기운이 차차차 그 힘을 얻어서 봄, 여름이 되고, 그리고 봄에 이제 봄, 여름이 될 때 여름에 양의 기운이 또 커지죠. 그 안에 음의 기운이 점점 힘을 얻어서 또 겨울이 되는 이런 음양 상승의 이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일도 강과 약, 강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안에 또 약한 기운이 있고 약이 또 강이 되기도 하고 강이 또 다시 약이 되는 이런 이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다 변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시대,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당황스럽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 또한 변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우리 자신들의 변화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정신개벽. 정신개벽, 말로만 정신개벽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개벽을 하는 것은 도학문명을 발전시켜 사람의 정신의 힘, 곧 정신력, 연구력, 자주력 이 3대력을 양성하여 과학문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자유자재하게 부려써서 인류가 모두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정신개벽입니다. 도학문명과 과학문명이 함께 조화롭게 발달되어야 원만한 문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우리의 정신의 자주력을 인식하고 기르고 바른 공부법을 찾아가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3대력을 기르는 공부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첫째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한번 살피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분 선이라는 말도 있죠. 일어나는 그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마음을 바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 이런저런 생각 없는 그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모든 이러한 마음들이 욕심에서 시작되는 고가 되거든요. 그 욕심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런 욕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마음을 먼저 챙겨보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길이 되거든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나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로 연구 공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이 12이해로 벌어지는 이 모든 인간의 삶이, 그리고
대소유무이치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가만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리가 되겠죠. 저도 나름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법, 대성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법은 어떻게 이런 빠른 시대에, 그리고 어떻게 이 교리를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사 공부입니다. 우리의 안이 빗으신의 육군을 항상 살아있는 한 사용하게 되죠. 바른 눈, 바른 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뜻을 내고 이런 모든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이 동작들이 어떻게 내가 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사 공부는 정의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반복하면서 내가 때때로는 나의 업력에 아니면 나의 순간 챙기지 못한 마음으로 어떤 치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치사를 정리해보는 일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꼭 쓰지 않아도 잠자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일을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한번 가려보기도 하고, 잘했으면 나를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치사력을 키우는 공부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몇 명들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적습니다. 그럼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참 나에게 감사했구나. 근데 이러한 일은 내가 하면서 저를 반성하게 되고 또 계획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서 좀 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작은 실천이 내 삶의 주체인 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될, 실질적인 마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의 샘이라는 책, 카프만 부인이 쓴 책입니다. 책상 위에 누에 고치가 있었거든요. 그 누에 고치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누에 나방이 누에 고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구멍이 그 누에 고치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대요. 이런 작은 구멍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누에 나방이, 이게 누에 고치에 나방이 크게 나오잖아요. 나올까?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마리의 누에 나방이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근데 그 누에 나방이 긴 시간 갖은 몸부림을 치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죠. 여인은 누에 나방이 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딛는 것이 너무 가엾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누에 나방이 세상으로 나오는 걸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에 고치의 그 작은 구멍을 가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서 구멍을 이제 키워준 거죠.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누에 나방이 이렇게 나올 때는 막 날개가 찢기고 날개가 찢어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에 그 작은 구멍을 탁 가위로 구멍을 키워주니까 그냥 날개가 아주 온전하게 찢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수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이 참 잘했다. 내가 그 누에 나방을 도와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그 누에 나방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다 나왔는데
가위로 탁 이렇게 찢어준 누에 나방이 나와서는 잘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나방들은 날개를 이렇게 펴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못 나는 거예요. 퍽퍽 비실비실 푸드득 푸드득 하고 잠잠해 쥐부르는 거예요. 누에 나방은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진 거죠. 작은 구멍으로 나온 나방들은 훨훨 잘 날아가는데 구멍을 크게 키워준 나방들은 날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누에 나방이 작은 구멍으로 애써 힘을 길러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물기가 마르고 말라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그 고통을 겪어야 정말 잘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힘이 쌓인다.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도 출가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의 교법처럼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정신의 자주력, 내 육신의 자주력, 그리고 생활의 자주력을 얻는 그러한 공부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요즘 일주일 플래너를 탁 짜고 나름 정신과 육신을 영육상전하는 공부를 열심히 이 시대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저의 몸과 정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 곳에서 건강 관리 잘하고 또 마음 관리 잘하면서 작은 실천 한 가지라도 직접 해보는 그러한 공부인들이 되고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